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는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다시 회귀하는 방안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유지하는 걸 거의 이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아마 이것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아예 못을 받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오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50억으로 확정으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뭔가를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최고 세율 37%대를 25%대로 낮춰주는 거, 이것도 좀 대통령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상법 개정안 세 번째도 이런 것들도 언급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에 플러스 삼성생명법 관련해가지고 이 보험업법 개정안도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언급하기는 좀 쉽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추진될 가능성, 여기에다가 기준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거래도 더 많아질 것이고 뭐 대출받아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권주도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받았던 증권주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지주, 은행주들이 또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볼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사주 비중이 높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강한 그런 관련주를 눈여겨보게 되는 상황이죠. 증권주 중에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신영증권 오늘 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53.1%의 자사주 비중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국증권입니다. 이쪽은 42.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1.7% 상승하면서 76,7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증권도 자사주 비중 꽤 많습니다. 25% 정도인데 오너 일가의 지분보다 더 자사주 비중이 많다. 이렇게 또 거론되기도 했었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주주 환원율 괜찮습니다. 뭐 KB주중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자사주 매입 소각 비율이 55%를 넘어선 흐름들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총 주주 환원율이 40%를 상회하니까요. 오늘 KB금융이 뭐 시장 전반적으로 더 상승 탄력이 강한데 6% 가까운 상승세, 11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4% 가깝게 오르면서 6만 8천 원 선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터주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 어제 뉴스 들으셨죠? 깜짝 소식이 전해졌죠? 박진영 JYP 대표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이화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뭐 정부 인사 쪽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이제 현업 실무를 해서 활약을 했던 사람들 중,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는 박진영 대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몇 달 전에 또 생각이 나죠. 네이버에 관련해서 AI 수석이 발탁이 되니까 네이버 주가가 잘 갔던 것처럼 그런 것과 뭐 비슷한 패턴으로 JYP가 어제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많이 올랐고, 오늘 장 초반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더니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박진영 대표가 K-팝을 세계화하는 데 선두에 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더걸스를 미국에 데려가서 처음으로 막 차로 이동하면서 공연을 했던, 그런 도전을 했던 사람이 박진영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그런 활동들이 실제로 이런 위원회에서의 활동에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했고요. 박진영 대표도 SNS에, 인스타그램에 앞으로 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엔터주들이 또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감이 있잖아요. 약간 중국이 지금 약간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10월에 에이펙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시간적 순차적으로 한알령 해제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은 엔터나 아니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특히 콘텐츠주들은 가격이 낮은 상황이고 엔터주들도 최근에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 매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그럼 엔터주를 뭘 봐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뭐 JYP 여담이지만 이 대통령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박진영 대표가 선정이 된 게 다른 이 엔터사들의 수장들은 다 뭐 조사받고 있거나 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은 게 박진영밖에 없다. 그래서 선정이 됐다. 뭐 그런 여담들도 있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제 15일에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게 하이브에게는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노이즈들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또 내년에 BTS가 본격적인 글로벌 투어라든지 앨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한쪽에 있습니다. 하이브냐, JYP냐, 아니면 SM이냐, 최근에 많이 올라온 YG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승 탄력이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어제 7% 급등했잖아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거래 연속 상승 랠리 추세 이어갑니다. 벌써 이제 77,100원까지 되찾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네요. SM은 1.3%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증권사에서 연내에 증익 사이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이쪽은 저연차 라이즈 등 역시나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는 판단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살짝 숨고르기 현상 보이고 있는데 또 트레저 컴백했잖아요. 그러면서 IP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호평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하이브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방시혁 의장 경찰 첫 대면 조사가 15일에 있습니다. 오늘 한 0.5% 내리고 있고요. 노머스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IP 관련한 그런 기업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88억 원,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또 관심주로 언급되기도 했었죠. 오늘 한 2.5% 정도 눌리는데요. 32,800원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개별 호재에 있다 보니까 좀 엇갈리는 흐름들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엔터주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완주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투자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보완주가 잘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은 좋은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자꾸 보안 사고가 터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긴 합니다. 자, SK텔레콤 다음에 이제는 또 KT입니다. KT 지금 소액 결제, 내가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자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막 돼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사고가 계속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서남권, 경기, 인천 요 지역에서 KT 이용자들의 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이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피해가 약간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이런 해커들의 유입 경로가 확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KT의 기지국이 아니라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KT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걸 통해서 결제를 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존의 기지국에 대한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 옛날에 막 봤던 것처럼 그냥 정보가 들어와서 그게 바로 유출되고 바로 결제가 돼버린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KT까지 이런 사고가 펼쳐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다 이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우리가 보안을 중요시해야 되고 개인정보를 중요시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AI와 관련한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AI와 접목돼서 로봇으로 우리가 뭔가 또 활동을 하게 되고 AI를 통해서 자동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보안이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니까 앞으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 보안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중요성을 강조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안주는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디지털 보안 전문 시대에 기업들이 주목받는 건 당연한 수순 같은데요.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과학기술통신부가 지정한 그런 보안 관제 기업입니다. 뭐 보안 관련해서 서비스와 뭐 그쪽을 융합한 보안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가장 상승 탄력이 있어요. 2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4,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센즈랩 최근 각광받았잖아요. 오늘도 8%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공격 패턴을 막아낼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I와 빅데이터가 결합된 위협 인텔리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이고 쉽게 얘기해서 피싱 사이트나 위장 결제된 사이트를 미리 발견해서 그러니까 식별해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되고 있고요. 현재 8%에서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톰 같은 경우에는 국민 인증 앱 패스 떠올리시면 되고 또 핀자리 6자리 기입하라는 거 자주 뜨잖아요. 그거의 그 관련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OTP 같은 보안 인증 솔루션 기업입니다. 오늘 한 4.6% 상승하고 있고요. 한싹도 IT 보안 인증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한 3.8% 상승합니다. 지니언스는 최근 증권사에서 하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오늘 3.5% 상승. 19,890원 선 보여주고 있네요. 정보보안 기술주 오늘 시장을 리딩하는 좀 강력한 섹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